예. 윤리한 씨가 그 잠깐 무슨 막말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22조, 23조, 24조 위반으로 서면 공작할 수 있음을 경고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1% 부족한 듯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투쟁 상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본을 향한 강력한 규탄 선명, 또 이재명 지사님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발언에 대한 이탄희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타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자국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의 최종 협의가 공식적으로 없었고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의 양이 125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라는 점, 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한다고 하지만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방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혀왔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대학생들이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종로경찰로부터 진압을 당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투쟁을 밤낮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경찰들은 노골적으로 정치적 발언 및 학생들 비하 폭행을 서슴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고 있잖아 지금 시민복도 하시는 거예요? 불법이고 찾아봐요. 법을 찾아봐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말이야 젊은 사람들 그 집에 가도록 해야지 그것도 노숙하도록 하면 어떡해. 꼰대 낙선이야 문제가 저 감기 걸려가지고 죽으니까 이거 갖다 주지 말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집에 오는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한 씨가 그 잠깐 무슨 막말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22조, 23조, 24조 위반으로 서면 공작할 수 있음을 경고 방송하겠습니다. 유튜버 등 일반인들 분께서도 차도적으로 지금 이 영상에서 종로 경찰들의 행동은 너무 편파적이며 공권력에 대한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생들 발언에 대해서 영상 마무리쯤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반사능 오염수 방류를 발표했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외교적 해법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때인데요.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규탄합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의 안타까운 비극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방류는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방류 결정 이전에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본의 발표 이후 긴급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반사능 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강화합니다. 요오드와 세슘, 스테론툼, 플루토늄 등
해수 방사선 물질 검사에도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마찬가지로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습니다. 수산 유통, 소상공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빈틈없는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행정의 제1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금주내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다는 일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권자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금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연이어 재산비례 벌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별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반가운 주장입니다 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작년 9월 장발장 방지 3법 중 하나로 소득연동 벌금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명 벌금 평등법입니다.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일수 벌금제를 운용합니다. 벌금 한 달, 판사가 이렇게 선고하면 각자 자기의 한 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이 연 2,864만원입니다. 반면 대기업 임원 중엔 100억대 연봉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은 양자와 똑같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근로자는 1년치 연봉을 통째로 내고도 모자라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 임원은 한 달 월급의 일부도 안 되는 돈으로 맞고 넘어가는 셈입니다. 벌금도 형량이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위화감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한 달 수입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득층에 똑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간 벌금 1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만 약 8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도 가혹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벌금 미납액 관리비용과 교정시설 유지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공익 변호사 활동할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한계 상황에 처하더라도 교도소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자기 수입에 비례하여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민생개혁 정책이 많이 나와 서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은 국가에서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어느 대학생의 국민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명연설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치타파도 깨어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자행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전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시던 분이 다수이시고 정밀하게 체증을 해주세요.
우리 경찰관들 한 사람에 2명씩 같이 다니면서 경찰관 폭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체증하고 현행범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폭행한다고요? 경찰 물러가라! 진해경찰 물러가라! 진해경찰 물러가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대안에 나와서 발언하겠다고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마저도 발끈하면서 소리치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내는 경찰은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 세대는 안전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위급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안전이, 전 세계의 생명이 그것들이 다 걸려있는 문제가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대학생들이 저희 농성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옷 하나 가져다 주는 걸 막으시면서 여러분의 양심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하십니까?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대학생들을 보고 비웃고 그냥 체증하고 발끈하고 대학생들을 향해 화내고 이것들이 정말 경찰로서 할 짓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당장 길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불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은 지금 대학생들을 맡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고 대학생들을 찍고 있는 그 체증 카메라를 찍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대학생들 올바른 목소리 내라, 정당한 목소리 내라 이곳에 왔습니다. 일본 대사관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일본 대사관이 무슨 전 세계 대통령이라도 됩니까? 그저 일본의 공무원 한 명입니다. 그 공무원 한 명 무서워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국민들, 대학생들 목소리 막아놓는 경찰들의 모습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분들, 지금 이곳에 맡고 있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저 오염수들이 나오면은 내가 또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의 안전이 당장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농성하겠다는데 그곳에서 그 농성하는 학생들한테 방안 대책 하나 세워주겠다는데 그거 이렇게 득달같이 맡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경찰이 이 앞을 막아서도 저희 대학생들 끝까지 투쟁해낼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막아도 저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척을 절대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경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찍고 있는 그 체증 카메라 그거 가져다가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거 가져다가 수사해가지고 어디 가서 부모님한테 일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저지하는 대학생들 체증한 자료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지금 가로막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경찰분들도 이제 그만 저희를 막아서시고 저희를 체증할 게 아니라 지금 저 안에서 일본 대사관 안에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을 일본 대사를 체증하시고 일본 대사를 잡아가시고 일본 대사의 앞길을 막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외치는 게 도대체 무엇이 무섭기에 일본 대사의 경찰들을 앞세워서 대학생들을 막고 있단 말입니까? 대학생들이 물러가라! 시민경찰 물러가라! 낄낄거리고 웃음이 나오시나봐요. 재밌으신가봐요. 우리 종로경찰서의 경찰분들의 공무집행은 이런 것인가 보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의 불법적으로 통행이동 막고 본인들끼리는 조용하고 낄낄거리는 것이 일인가 보죠?